근데 왜 요즘에는 당뇨인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또 그중에서 당뇨 합병증이 이렇게 많이 유발이 되느냐? 보름에 한 번 정도 먹어줘야 될 이거를 매 끼니마다 먹기 때문에 그렇죠. 안녕하세요. 김성봉 약사입니다. 오늘은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합병증 참 답답하죠. 얘기만 들어도 답은 하나여야 답인데 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 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당 독소 AGE라는 건데요. 이거를 해결하면 당뇨 합병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혹시 주유소 습격 사건 그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네. 영화관에서 보셨나요? 그럼 50세대. 예.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 주연 배우 유오송 씨가 이런 대사를 하죠. 나는 한 놈만 팬다. 다른 거 안 본다 이거죠. 자, 오늘 그 놈이 누구일까요? 예, 바로 말씀드렸던 AGE라고 하는 당 독소입니다. 이 한 놈만 잡으면 당뇨 합병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누구와의 만남이 너무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죠. 성공도 만남이고요. 실패도 그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당뇨 합병증도 그 잘못된 만남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요? 포도당과 단백질의 만남입니다. 포도당도 중요하고 단백질도 중요한데 맞습니다. 너무나 많은 포도당을 먹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과잉의 포도당과 단백질이 오랫동안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AGE라고 하는 최종 당화 산물, 즉 당 독소가 우리 몸에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AGE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 쌓이지만 조금만 먹었는데도 더 많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조리 온도에 따라서 당 독소의 함량이 달라집니다. 이 표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식재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생 닭고기를 한번 보실까요? 생 닭고기의 당 독소 레벨은 877인 반면에 프라이드 치킨은 7390으로 약 8배 정도가 당 독소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은 계란은 63 정도인데 이걸 후라이 하게 되면 2749로 약 44배나 당 독소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하나를 발췌해 왔어요. 멸치볶음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이 멸치볶음 조리 방법에 따른 N-입실론 카르복시 메틸 라이신, 어려운 내용인데 이 N-입실론 카르복시 메틸 라이신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당 독소입니다. 이것이 멸치볶음의 조리 방법에 따라서 함량 변화를 체크했어요. 당 레벨이 맛있게 먹으려고 당을 많이 썼더니 설탕을 많이 썼더니 멸치볶음에서 이 복잡한 당 독소 양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이죠. 자, 견유와 직녀, 이건 참 너무나 오래전 얘기인데 이들은 1년에 한 번 만난대죠. 7월 칠성날 딱 한 번만 만난답니다. 우리가 이처럼 띄엄띄엄 만나게 해줘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프라이팬이 이 설탕과 만나는 일, 이 일은 보름에 한 번씩.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네. 오징어 게임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달고나? 맞습니다. 달고나. 달고나는 어떻게 만들죠? 설탕을 프라이팬에 놓고 직화로 가열을 하죠. 이 음식이 제일 우리 몸이 싫어하는 음식입니다. 근데 왜 요즘에는 당뇨인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또 그중에서 당뇨 합병증이 이렇게 많이 유발이 되느냐? 바로 이 보름에 한 번 정도 먹어줘야 될 이거를 매일 매 끼니마다 또 간식으로까지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죠. AGE, 이게 당 독소라고 그랬죠. RAGE는 뭐냐? AGE를 수용하는 수용체입니다. 세포막에 있는 건데 RAGE가 AGE라는 공을 받게 되면 세포 안에서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요.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어떤 일들이 차례차례 벌어지느냐? 세포 바깥에 있어야 될 것이 세포 안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걸러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거나 들어와요. 그럼 세포 안이 엉망이 되겠죠. 즉 세포의 투과성이 증가한다는 위험한 부분이 생기고, 두 번째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아시죠? 그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면서 이 염증을 유발시키는 데 있어서의 아주 뿌리 역할을 하는 이 NF-kappaB라는 것이 우리 세포 안에서 준동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몸에서는 염증이 생기게 되죠. 혈관 내피 세포에서 염증이 활활 타오르게 되면 혈관 내피가 저렇게 파괴되고 변화가 되고 구조가 깨지게 됩니다. 우리가 당뇨 합병증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각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저렇게 염증 상태가 돼서 혈관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혈관의 기능이 훼손되어 있는 그 상태를 당뇨 합병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덧붙여서 혈관 손상, 그 다음에 혈류 장애가 생겨요. 왜냐하면 혈관을 수축시키는 인자는 늘어나는 반면에 혈관을 이완시키는 것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백혈구 이동, 그 다음에 내피세포 접착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경찰이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근데 경찰이 하루 3번 밥 먹을 때마다 노크를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 밥상머리에서 뭐 먹냐고 자꾸 물어보면 어떨까요? 싫고 가족의 화목은 깨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백혈구가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경찰이 많은 것과 똑같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백혈구가 하나하나 내 세포에 와가지고 아는 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가 할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백혈구가 자꾸 아는 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혈구는 세포 바깥에서 세포에 위해를 가하는 안 좋은 병원 미생물을 없애는 것에 쓰임새가 있는 것이지, 우리 세포한테 일일이 아는 척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것은 매우 안 좋은 현상입니다. 여기 내피세포, 혈관벽이 있어요. 아까와도 같은 그런 염증 상태가 유발이 되면 각 조직마다 당뇨합병증이 생긴다고 했죠. 대표적인 당뇨합병증이 생기는 곳이 우리 몸에서 3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장, 신장에 있는 신사구체 족세포라는 게 있어요. 포도사이트라고. 여기에 이제 합병증이 생긴 걸 우리가 신장병증이라고 그러고, 또 망막, 대부분 또 당뇨 오래되게 되면 눈이 침침해지죠. 그것이 뭐냐, 망막 신경교세포라고 해서 뮬러셀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타격을 입게 되면 망막병증이 생기는 것이고요. 신경아교세포라고 해서 신경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세포가 있거든요. 그것을 글리알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러한 타격이 주어지게 되면 신경병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당뇨합병증 3총사가 바로 혈관 내피세포에 염증이 생기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해결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당독소, 이 당독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해시키거나 아니면 생기지 않도록 억제하면 되겠죠. 단순합니다. 이 2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 AG 생성을 억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G 생성이 됐으면 그거를 빨리 분해해서 없애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켜서 포도당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 생긴 염증을 없앨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항염증, 그리고 과잉의 포도당을 대사할 때 생기는 활성산소라는 게 있죠. 그것을 없애는 이 5가지를 조절해주는 그런 물질들이 바로 오른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 1번 비타민 B1, 그거의 활성형이 벤포티아민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6, 아미노산, 브로콜리, 클로렐라, N아세틸시스테인, 이 정도를 섭취하게 되면 그 무서운 당독소를 억제하고 당독소를 분해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좋은 건 뭘까요? 아예 이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도록 안 먹는 게 최고겠죠. 자, 2번째, 이제는 우리 몸을 이제 복구해 줄 때입니다. 혈관 내피세포 안에 코팅을 해놨어요. 그 혈관 내피세포에 당옷을 입혀놔가지고 저 당옷이 마치 겔 타입처럼 돼가지고 미끌미끌해요. 그러니까 혈구들이 쑥쑥쑥 잘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저것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상처를 내겠죠.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를 코팅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죠. 뭐로요? 당옷을 입히면 됩니다. 그 오른쪽 맨 상단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혈관 단면을 이렇게 잘라놓은 그림이 보이게 되죠. 저게 실제 사진입니다. 저렇게 잔털이 빼곡히 혈관 내피세포를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혈구, 백혈구들이 슉슉슉 지나가도 어떻게 돼요?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을 안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독소 레벨을 줄이는 거 1번이죠. 2번째, 코팅을 잘해서 내피세포를 이제 보호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림이 있죠. 왼쪽은 글라이코칼릭스라고 하는 당옷이 잘 채워져 있는 그런 매끈한 혈관 내피세포 표면이 되겠고요. 우측은 그것이 듬성듬성 나 있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외부의 어떤 침입 물질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백혈구 세포들도 내피세포를 아는 척을 하려고 들어서 염증 반응이 잘 일어나는 질병 상태가 되겠죠. 이 질병 상태에서 건강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순합니다. 채워주면 돼요. 먹으면 돼요. 당옷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럼 어떤 재료가 당옷을 만드는 데 동원이 되느냐? 글루코사민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마찬가지로 효모, 그리고 후코이단. 이 후코이단은 미역, 다시마 이런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올리브 맛있죠? 그 다음에 아티초크, 그 다음에 포도, 메론 이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혈구 세포들이 내피세포, 혈관 내피세포들의 상처를 못 내게 되겠죠. 그러면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한 걸음 이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답은 아주 단순했죠. 답은 하나입니다. 뭐요? AGE를 없애는 것, 그리고 당옷을 입히는 것. 이것이 바로 혈관 내피세포를 온전히 보존을 해서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법, 그리고 이미 당뇨 합병증이 생겼다면 그 당뇨 합병증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 하나 챙기는 게 내 가족을 향한 사랑이면서 우리 나라를 향한 충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내니지 채널의 김성동 약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